고요한 밤, 짙은 어둠이 궁궐을 감싸고 왕의 침전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선의 제17대 왕 효종, 그는 인조의 둘째 아들로 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즉위는 시작부터 비극적인 의혹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형인 소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소현세자는 병으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영모에 의해 독살당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살아남아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역사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모든 의문은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조선왕 조실록 곳곳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소현세자 독살설의 진실과 그 파장을 추적하며 가상의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한 시대의 전환점에서 한 인물의 비극적인 운명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뒤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그 순간의 긴박함과 은밀함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때는 병자호란 직후 조선은 청나라의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던 인질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인물은 바로 조선의 세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었습니다. 이들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단순한 인질 생활이 아니라 청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강력한 힘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을 직접 접하며 그들의 힘과 세계관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는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청나라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를 대체하는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서구 문물에 대한 거부감 없이 실용적인 태도로 국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나라의 모습은 소현세자에게 조선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수만을 외치는 척화론이 아니라 실용적인 개방 정책을 통해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고국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당시의 보수적인 조선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파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닫힌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조선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모색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흡수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은 안타깝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의 꿈은 조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8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1645년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는 병에 걸려 곧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불과 2달여 만에 벌어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자의 시신은 온몸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구멍이 뚫리는 등 이상한 증상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모습이었고 당시에도 많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둘러싼 음모에 희생된 독살이었을까요? 조선왕 조실록에는 인조가 소현세자를 병문안했을 때 세자의 얼굴에 피고름이 흐르는 등 심각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가 이를 개의치 않고 냉담하게 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인조는 세자를 간호하던 의원들을 국문하고 유배 보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마치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독살설의 무게를 더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세자의 죽음 직후 인조는 세자의 측근들을 숙청하고 강빈에게 사약을 내리는 등 일련의 급진적인 조치들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는 복잡한 심리와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에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접하며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조선을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생각은 보수적이고 척화 사상에 젖어있던 인조와는 매우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인조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않고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있었으며 서양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아들인 소현세자가 청나라와 가까이 지내고 서양 문물에 호기심을 보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서양인 선교사 아담 샬과 교류하며 천주교와 서양 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도
인조에게는 큰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로 삼고 있었기에 이단으로 여겨지던 천주교에 대한 관심은 왕실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인조는 세자가 청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의 전통과 가치를 훼손하고 나아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까봐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상적 갈등은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선 왕권과 세자 간의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불사할 수 있는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소현세자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조는 세자에게 청나라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돈독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크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인조가 소현세자의 귀환을 반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경계했으며 심지어 제거할 대상으로 여겼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조는 청나라에서 돌아온 세자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소현세자를 통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고 이는 인조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왕위를 넘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인조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리와 정치적 배경이 독살설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세자의 개방적인 태도와 청나라와의 관계는 인조에게는 위협이었으며 제거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소현세자 독살설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시신 상태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자의 시신이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으며 검은 수염을 가졌고 온몸의 살은 터지고 구멍이 뚫리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인 병사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독극물에 의한 중독 증세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독살설의 힘을 싣습니다. 특히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이러한 독살을 규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인조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세자를 치료했던 어이들은 모두 의금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유배를 갔으며 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신하들까지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인조가 무언가를 감추려고 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의문스러운 정황들이 겹치면서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로 치부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독살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당시의 기록과 정황들이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사적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독살된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인조 자신입니다. 인조는 아들인 소현세자의 개방적인 사상과 청나라와의 유대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청나라에서 돌아온 세자가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더 큰 지지를 얻자 왕권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정보다 왕으로서의 권력이 우선했던 인조의 질투와 두려움이 뒤섞여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의심을 넘어 적극적으로 제거를 지시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력한 용의자는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조소용입니다. 조소용은 자신의 아들인 숭선군을 세자로 만들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소현세자는 그녀의 야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조를 조종하여 세자를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궁중 암투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흔히 벌어지던 일이었으며 특히 권력에 대한 욕망은 피를 부르는 비극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조소용은 인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궁중의 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소현세자는 이러한 그녀의 야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소현세자를 제거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와 숨겨진 권력 다툼이 소현세자의 죽음 뒤에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현세자 독살설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조선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남아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접하며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서양의 과학, 기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욱 발전된 사회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국력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 근대화를 앞당겼을지도 모릅니다. 서양식 무기 도입, 새로운 농업기술, 전파, 상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한 북벌론 대신 부국 강병을 위한 실용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조선을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조선은 단순한 유교 국가를 넘어 실용적인 학문과 기술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둘째, 소현세자가 왕위에 올랐다면 그의 아들인 경선군, 경숙군, 경안군 등이 왕통을 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조는 소현세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자의 아들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고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까지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인조의 잔혹한 처사는 독살설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남아 왕이 되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이며 조선의 왕실은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조선의 정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효종대에 이어졌던 북벌론 대신 실리 외교와 내치에 집중하여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줄어들면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가 전체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조선은 예측 가능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후대의 세도 정치와 같은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소현세자가 왕위에 올랐다면 북벌론을 주장하며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꿈꿨던 효종과는 다른 대외 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효종은 송시열, 송준길 등 서인 세력을 등용하여 북벌론을 추진했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이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대규모 군사력 증강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와의 평화로운 공존과 교류를 통해 조선의 국익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실리 외교를 통해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이 더 일찍 근대화의 길을 걷고 쇄국 정책으로 인해 겪게 될 혼란을 미리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청나라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무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 경제를 성장시켰을 것입니다. 이는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실리 외교는 조선이 훗날 겪게 될 근대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능동적으로 국제 질서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지만 소현세자의 죽음이 조선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바꿔놓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남아 그의 개혁적인 사상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면 조선은 어쩌면 쇄국 정책으로 인한 고립을 피하고 더욱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왔고 우리는 소현세자의 죽음을 통해 권력의 잔혹함과 시대의 한계를 엿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항상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해 쓰여지며 때로는 잔혹하고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그러한 역사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이 선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영원히 닫아버린 비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소현세자 독살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역사적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여전히 의문이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현세자가 단순한 세자가 아니었고 그의 죽음이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게 만들었고 결국 쇄국 정책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겪게 될 수많은 시련의 서막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꿈꾸었던 개방과 실용의 정신이 만약 조선에 뿌리내렸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역사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은 중대한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며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한 인물의 죽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탐구하는 이유가 됩니다. 소현세자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명암, 시대의 흐름, 그리고 한 개인의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역사의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태도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소현세자 독살설만큼 강렬하고 안타까운 미스터리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미스터리는 역사의 뒷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과연 소현세자는 독살되었을까요? 아니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까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역사의 미궁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며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문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통찰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현세자 독살설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을 넘어 조선시대의 복잡한 정치 상황, 왕실의 암투, 그리고 한 국가의 미래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왕위에 올랐더라면 조선은 과연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당시의 세계는 급변하고 있었고 서양 열강들은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개방적인 사고방식은 조선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일본보다도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고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발돋움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국제무역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국강병을 넘어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소현세자의 비극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소현세자 독살설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조선의 왕실과 정치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당시 인조 정권의 불안정성과 권력 투쟁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으며 동시에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세력과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진보적인 세력 간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실하게 만든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시의 사람들은 소현세자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어떤 진실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며 소현세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한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미스터리를 통해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지혜를 빌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현세자 독살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역사를 꿈꾸었을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